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학생분들의 입장에서는 제도용 소프트웨어를 익히는데 오토캐드로 배울 거냐, 오토캐드 LT로 배울 거냐, 혹은 이외의 대안캐드 혹은 저가캐드라고 부르는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배울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토캐드를 살 거냐, 오토캐드 LT를 살 거냐, 혹은 대안캐드를 살 거냐, 이 부분이 고민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설명을 하자면 학생분들의 경우엔 오토캐드를 익히세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이 넉넉하면 오토캐드를 사세요. 그리고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 그러면 대안캐드를 사세요.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될 게 LT입니다. 오토캐드 LT는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요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왜 이렇게 짓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풀자면 한 2박 3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자세한 내용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할 건데, 사실 이런 자료들이나 비교하는 내용들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죠. 자,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 오토캐드와 오토캐드 LT의 기능 비교, 요런 자료나 요렇게 생긴 자료, 혹은 꼭 요 자료가 아니더라도 이거와 비슷한 자료는 쉽게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요 두 자료는 오토캐드의 제조사인 오토데스크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문서예요.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한글로 번역된 자료도 물론 존재합니다. 근데 굳이 자세하게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읽어봤자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실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자세히 비교해 놓은 요런 표들을 보면 요거는 되고 오토캐드 LT는 안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 놨는데 사실 크게 차이 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씩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대안캐드라고 부르는 요런 친구들이 있죠. 브릭스캐드, 캐디안, 드래프트사이트, G스타캐드, 마이더스캐드, GW캐드, 이 외에도 RS캐드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오토캐드를 비교하는 자료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같은 이유로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읽어봤자 무슨 뜻인지 모를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몇 가지 방면에서 오토캐드와 LT와 이 친구들을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 학생분들을 위해서 기능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자면, 이 모든 툴에서 제도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들은 전부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차피 이걸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비슷하고 전체적인 체계도 비슷하고 탑재하고 있는 기능도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차별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잡다한 기능들을 추가로 탑재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기능들은 어디까지나 추가로 탑재가 된 거고요. 기초적인 기능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요걸로 배워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라이센스를 구하기가 제일 쉬워요. 오토데스크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교육용 라이센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정 만들고 로그인해서 신청만 하시면 돼요. 물론 신청할 때 학생증이라든지 이런 본인이 학생이다 라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라이센스를 받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익히려면 요걸로 익히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학생분들을 위한 설명이었고, 이제부터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제도용 소프트웨어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설명을 한 대로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기초 기능은 똑같아요. 오토캐드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소프트웨어에서 3차원 객체, 즉 3D 모델링을 할 일은 없습니다. 뭐 완전히 없다고 하지는 못하죠. 몇몇 회사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분들은 제발 빨리 소프트웨어 바꾸세요. 21세기에 오토캐드로 3D 모델링을 하고 있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돈 좀 더 줘서 인벤터나 솔리드웍스나 그런 거 사세요. 오토캐드로 모델링하고 있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요 프로그램들로는 2D의 도면을 제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점이 다르냐?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다르죠. 일단 오토데스크의 제품들은 가격이 굉장히 사악합니다. 게다가 라이센스가 기간제 라이센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라이센스를 사는 게 아니라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지정된 기간 동안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사악해요. 달러 가격으로 비교를 하자면 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오토캐드 LT 같은 경우엔 한 달에 48달러, 오토캐드 같은 경우엔 한 달에 188달러예요. 그리고 한국 가격은 당연히 다르겠죠. 원화로 계산을 하면 대충 가격이 요 정도로 나갑니다. 오토캐드 LT 같은 경우엔 1년에 66만원 정도, 오토캐드 같은 경우엔 1년에 25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이 돈, 그러니까 오토캐드를 1년 살 수 있는 금액이면 대한캐드의 영구 라이센스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넉넉하다면 오토캐드를 사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능 자체도 가장 깔끔하고 안정성도 가장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여기 써있는 가격이 진짜 가격은 아니에요. 그때마다 프로모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사용할 걸 한 번에 구매하면 가격이 조금 더 다운되기는 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견적은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받아보시면 되고요. 오토캐드 외에 다른 오토데스크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컬렉션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가 묶여있는 제품으로 사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사악합니다. 근데 일하느라 어쩔 수 없이 레빗을 사용을 해야 된다. 혹은 인벤터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의 경우엔 인벤터의 가격에 오토캐드의 가격을 더하면 요것보다는 비싸니까. 게다가 이런 컬렉션 제품에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사용할 만한 게 꽤나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들이 묶여 있는 컬렉션을 사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쓰는 거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는 묶여 있는 걸 사는 게 훨씬 싸긴 하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곤 오토캐드를 구매하는 걸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가격이 굉장히 사악해요. 그래서 요걸 쓰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요 중에서 가장 적당한 거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금액적인 부분이었고요. 이 외에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오토캐드와 오토캐드 LT 요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보통 설명을 하는 게 이 친구는 3D 작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리습을 사용할 수 없다. 요 정도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간단한 도면을 그리거나 편집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요런 작업이 주인 분들은 오토캐드 LT를 사라고 영업사원들이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3D가 불가능하다는 건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요 두 가지인데 이 중에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오히려 간단한 도면을 작성하거나 편집하거나 수정을 한다면 오토캐드를 사셔야 돼요. 혹은 자금이 부족하다면 이 친구들을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오토캐드를 구매를 해야 되냐? 바로 리습을 사용하기 위함인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3차원이 가능하냐? 그래서 이게 3D 캐드고 이게 2D 캐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리습뿐만이 아니라 서드 파티를 지원하냐 안 하냐가 핵심인 거예요. 보통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설명을 할 때 서드 파티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추가 응용 프로그램을 붙여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응용 프로그램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도면을 작성하거나 편집하거나 수정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LT보단 오토캐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면이라는 건 어차피 반복 작업입니다. 어려운 설계도라는 건 없어요. 작은 부품이 모여서 하나의 종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것일 뿐이지 어차피 도면은 동일한 작업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작업의 반복이라는 뜻은 규칙만 명확하면 컴퓨터한테 그 작업을 맡길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리습과 서드파티라는 게 등장을 한 거예요. 리습이라는 건 오토캐드 전용의 컴퓨터 언어입니다. 원래 풀네임은 오토 리습인데 보통 리습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런 설명이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 엑셀의 VBA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토캐드 LT는 VBA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오토캐드는 VBA를 지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캐드 LT는 사무 자동화가 불가능하고 오토캐드는 사무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도면의 편집 작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오토캐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넉넉하지 않으면 요건 고려 대상이 아닌 거고 이쪽에 있는 걸 사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마지막에 고려할 구매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간단한 예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제가 질문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요걸 요렇게 만드는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려면 하나씩 선을 그려서 수직을 만들고 그리고 요 교차점에 요 블록을 찾아서 복사해서 정확하게 집어 넣어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요 선이 기울어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이 각도를 찾아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돌리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토캐드를 사용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원하는 형태를 작성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작업을 반복하는 일이 많은 분들일수록 오토캐드 LT보단 오토캐드를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가 요걸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게 함정이죠. 엑셀의 VBA로 생각을 해보면 사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선 사무실에 있는 누군가 한 명은 VBA를 다룰 줄 알아야 되죠. 혹은 웹서핑을 통해서 필요한 기능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리습으로 대표되는 서드파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에 요걸 다룰 줄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편하게 엄청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사무실에 요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기능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리습이라는 언어는 20년도 넘게 설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언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대부분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오토캐드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드파티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료인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 돈값을 해요.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작업을 하려면 몇 분씩 걸리겠죠? 근데 적당한 기능을 찾을 수만 있으면 몇 초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작업을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일수록 오토캐드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토캐드와 오토캐드 LT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었는데 구매할 때 고려할 순서는 오토캐드가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이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이 오토캐드 LT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친구들과 이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것들은 전부 다 이 친구와 비슷합니다. 오토캐드를 따라서 만든 거니까 기초 기능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심화적인 내용은 어차피 오토캐드에서도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짜잘한 기능들, 어떤 명령어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건 크게 고려할 사항이 아니긴 합니다. 도면을 5년 그렸든 10년 그렸든 15년 그렸든 20년 그렸든 오토캐드의 수준은 초심자 수준이에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어차피 도면은 간단한 작업의 반복이기 때문에 오래 업계에서 근무하신 분들일수록 본인이 사용하는 기능만 주구장창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반복 사용하는 기능들은 최근 버전에 추가된 기능들이 아니라 대충 15년 이상 전에 추가된 기능들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오토캐드의 최신 버전은 2023 버전이죠. 근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토캐드 2010 버전의 신기능도 잘 안 써요. 그리고 어떤 기능이 추가됐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신기능이 어떤 게 된다 안 된다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안 써요.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특이한 기능이 있고 요거에 어떤 특이한 기능이 있고 이런 건 큰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은 금액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외에는 큰 차이가 없긴 한데 문제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었던 리습이라는 친구가 있죠. 이게 대부분 오토캐드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서 구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도면을 그려서 먹고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자기 손에 익숙한 리습을 다들 갖고 계세요. 마치 라이브러리처럼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세팅해 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각자가 갖고 있는 리습이 요 친구들에서 실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요것들 중에서 어떤 걸 구매할 거냐 그걸 정하기 위해선 사용자들에게 한 번씩 써보라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들은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을 해줘요. 보통 체험판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런 체험판을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한테 잠깐 짬을 내서 요거 한 번씩만 좀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구매할 소프트웨어를 정해야만 합니다. 이거 외에 요 친구들 중에서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고민해야 될 건 없어요. 사용자가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느냐만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요 친구들에서 모든 리습을 다 호환한다 라고 광고를 하는데 그 말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리습 자체에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모듈이 탑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듈을 여기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의 카탈로그나 제품 설명에 리습과 100% 호환된다 라고 적혀 있어도 직접 무조건 사용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견적을 받을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리습이 있는데 니네 소프트웨어에 맞게 편집을 해줄 수 있느냐 요 점도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리습을 본인들 소프트웨어에 맞도록 편집해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정보는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될 건 돈과 리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두 개만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 때문에 실제 사용자들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게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가장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버그들 때문입니다. 근데 이 버그들은 눈에 티가 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도면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언젠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이 친구들은 적어도 한 개 이상씩은 다 갖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너무 전문적인 데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좀 낮기는 해서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자잘한 문제가 한 개씩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도면에는 객체만 있는 건 아니죠. 문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 도면에 제가 문자를 하나 작성을 할 텐데 스타일을 스탠다드라는 걸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대충 내용을 이렇게 기입을 하고 나서 이 친구를 선택을 해보면 문자가 작성이 됐는데 이때 사용되는 글꼴은 스탠다드라는 스타일에 설정되어 있는 글꼴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글꼴을 언젠가 바꾸고 싶을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탠다드라는 스타일에 설정되어 있는 글꼴을 굴림체에서 다른 걸로 바꾼다. 조금 눈에 보일 만한 휴먼 예체 이런 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놓고 도면으로 다시 돌아와도 글꼴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오류를 해결을 하기 위해선 오토캐드에 대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상 초반에 설명을 했다시피 대다수의 사용자, 99.9%의 오토캐드 사용자들은 입문 단계의 기능밖에는 사용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 대처하지 못합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스탠다드라는 스타일이 이 도면에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이름의 설정이 중복 정의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금이 넉넉하다면 오토캐드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도면 제도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자금이 넉넉하고 문제가 생기면 절대 안 되는 분들은 오토캐드를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건 굉장히 낮은 확률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긴 하지만 연구 라이센스인데다가 가격도 저렴한 유사한 요런 친구들을 그 다음에 고민을 하시면 되고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될 게 오토캐드 LT다.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도 등급이 나뉘어져 있는 게 있어요. 등급에 따라 당연히 가격도 다르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약되기도 하기 때문에 구매하기 전엔 반드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면 건축 설계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마이다스 캐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런 대형 캐드들 중에 국산 소프트웨어는 캐디안이랑 마이다스 캐드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다 수입인데 그 중에 마이다스 캐드가 구조계산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마이다스 IT라는 회사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사후 서비스도 괜찮고 탑재되어 있는 기능들도 굉장히 좋아요. 건축 쪽에서 자주 사용할 만한 기능들을 추가로 개발을 해서 탑재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건축 설계 쪽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에 대한 구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